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이지만 혹시 이 숫자 들어보셨나요? 실제 기업에 도입된 AI 프로젝트의 무려 95%가 실패로 끝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주제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인데 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런 처참한 성적표가 나오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비저블 테크놀로지스의 CEO 맷 피츠패트릭이 내놓은 아주 날카로운 진단과 해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AI 프로젝트가 왜 자꾸 좌초되는지, 성공의 기준점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경고하는 2020년이라는 거대한 분기점을 앞두고 우리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NBA 농구팀이 선수를 뽑는 방식부터 병원의 그 복잡한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과정까지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짚어볼 테니 당신의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성공률 5%. 이건 사실상 거의 다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첫 단추부터 뭐가 잘못 끼워지고 있는 걸까요? 피츠패트릭은 실패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첫 번째 함정이 바로 과학 프로젝트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과학 프로젝트요? 네. 뚜렷한 비즈니스 목표도 없이 그냥 AI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죠. 그는 이런 1000개의 꽃을 피우게 하라는 식의 접근법은 그냥 자원 낭비일 뿐이라고 아주 잘라 말합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빠르게 실패하고 배우라, 이른바 페일 패스트라는 말을 거의 신조처럼 여기잖아요. 그런 애자일 방식이랑 지금 말씀하신 핵심 영역에 집중하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좀 충돌하진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빠르게 실패하기는 명확한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지만 피츠패트릭이 비판하는 과학 프로젝트는 가설조차 없는 그냥 막연한 탐색에 가깝습니다. 아,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는 쓸데없이 여러 개 버리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회사 매출이 10% 오른다. 처럼 진짜 비즈니스에 돈이 될 만한 두세 개에만 모든 자원을 집중하라고 조언하는 거죠. 마치 목적지 없이 일단 바다로 나가는 배와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 요인은 바로 그 배의 선장을 잘못 임명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프로젝트를 의뢰 기술 부서, 그러니까 IT팀에 맡겨버려요. 피츠패트릭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왜죠? 기술 프로젝트니까 당연히 기술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전문가이지 무엇을 만들어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지를 아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는 회사의 가장 유능한 운영 책임자에게 프로젝트의 전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시간을 20% 단축시켜라. 혹은 재고 관리 일수를 15일 줄여라. 처럼 기술 용어가 아닌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 지표, 즉 KPI를 줘야 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목표가 AI 모델 개발 완료가 아니라 재고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운영 책임자라면 당장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가장 잘 알 테니까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실패 요인, 데이터에 대한 환상과 연결됩니다. 많은 리더들이 우리 회사에 쌓인 모든 데이터를 거대한 용광로에 그냥 쏟아붓기만 하면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거라고 착각하죠. 네, 그런 기대가 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성공의 출발점은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 정제된 아주 깨끗한 한 줌의 데이터입니다. 회사 전체 데이터를 정리하겠다는 그런 허황된 꿈은 버리고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부터 관리하는 작은 시작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실패하는 프로젝트들은 목표, 책임자, 데이터 이 세 가지 핵심에서 모두 길을 잃고 있었던 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또다시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GPT-4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식의 범용적인 성능 테스트를 성공의 촉도로 삼곤 하잖아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한다고 피츠패트릭은 강조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벤치마크는 그냥 AI 모델이 전반적으로 똑똑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 그 똑똑한 AI가 우리 회사의 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요? 우리 회사만의 성공 측정용 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초정밀, 맞춤형, 그러니까 하이퍼 스페시픽 벤치마크입니다. 예를 들면 범용 코딩 능력이 아니라 우리 회사 시스템에 쌓인 최근 3년간의 버그 리포트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이걸 측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혹은 우리 로펌이 실제로 다뤘던 인수합병 계약서 초안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정확도처럼 지극히 구체적이고 우리 비즈니스에만 해당하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듣고 보니 당연한 말인데 왜 다들 그렇게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맞춤형 벤치마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어렵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는 특정 산업 분야의 이런 초정밀 벤치마크를 가장 먼저 만들고 선점해서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분야의 AI 시장을 지배하는 스타가 될 거라고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AI를 잘 만드는 기술력보다 AI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능력이 새로운 권력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시험 출제자가 정답을 결정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 AI 성능을 측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을 당신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결할 문제를 정하고 우리 회사만의 측정 기준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죠.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들은 이런 걸 실행할 AI 전문가 팀이 아예 없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직접 팀을 꾸려야 할까요? 자체 구축이냐 외부 도입이냐는 정말 오래된 딜레마죠. 여기서 피츠패트릭은 제3의 길, 바로 빌리는, 즉 렌트 전략을 제시합니다. 아주 명쾌해요. 빌린다. 전문가를 잠시 대여한다는 건가요? 네, 첫 AI 프로젝트는 무조건 외부 전문업체에게 맡기되
계약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성과, 예를 들어 고객 이탈률 5% 감소를 달성하면 그 가치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하라는 거죠. 와, 성과 기반 계약이라 말은 좋은데 AI 프로젝트는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하잖아요? 성과를 측정하는 시점이나 기준을 두고 파트너사랑 엄청난 갈등이 생길 소지도 커 보이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계약서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과정이 아주 까다롭겠죠.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자체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성과 기준을 두고 파트너와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지니까요. 아,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건 우리 회사의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파트너가 정말 목숨 걸고 일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보다 더 현명한 시작은 없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그럼 이 과정에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AI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인력 감축이나 비용 절감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사람이 계속 개입해야 한다면 혁신이라고 부르기엔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부분이 피츠패트릭 통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인간의 개입, 즉 휴먼 인 더 룹은 버그나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핵심적인 기능, 피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개입이 기능이라고요? 네, 100% 완전 자동화라는 환상은 기업 환경에서는 붉은 청어, 즉 사람들의 시선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끼에 불과하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AI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패턴을 학습할 뿐이니까요. 복잡하고 미묘한 예외 상황이나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인간의 직관과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핀테크 기업 클라나예요. 아,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고객센터를 100% AI 챗봇으로 바꿨다가 결국 얼마 못 가서 다시 전부 사람으로 되돌려놨습니다. 인간을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성공의 핵심은 인간과 AI가 각자 잘하는 일을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원칙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서 성공한 곳들이 실제로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들이 있죠. 첫 번째는 NBA 농구팀 샬럿 호네츠입니다. 이 팀은 다른 팀들처럼 단순히 선수의 득점, 리바운드 같은 표면적인 기록만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봤죠? 자체 개발한 컴퓨터 비전 모델로 경기 영상을 분석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수들의 공간 움직임 패턴을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선수가 공을 갖지 않았을 때 수비수를 끌어들이면서 동료에게 얼마나 많은 공간을 만들어주는가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초정밀 맞춤형 데이터와 벤치마크입니다. 와, 그리고 이걸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만의 승리 공식을 데이터로 정의한 거네요.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된 셈이군요. 이들은 AI로 의사를 대체하겠다는 식의 허황된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 전체 의료비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비효율, 바로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본 접근이네요. 화려하진 않아도 가장 돈이 되는 문제를 푼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AI 모델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병원에 제각각 흩어져 있는 환자 데이터를 하나의 표준에 맞춰 통합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 역시 데이터가 먼저군요. 네, 지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가장 본질적인 첫 단계를 제대로 밟은 거죠. 데이터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지켰네요. 여행 가방으로 유명한 스위스 기어의 재고 예측 사례도 똑같습니다. 무려 750개나 되는 엑셀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재고 예측 모델을 최적화했고 그 결과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매출 손실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버리는 과잉 재고라는 두 가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성공 사례는 가장 중요한 문제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올바른 데이터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긴급성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피츠패트릭이 2026년을 기점으로 AI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태를 맞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AI 시대의 승자는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회사가 아닐 겁니다. 대신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전문성과 AI라는 도구를 가장 지능적으로 결합하는 운영의 기본기를 지키는 회사가 될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경영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쭉 지켜보신 당신이 앞으로 계속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이 가진 고유한 데이터가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츠패트릭이 제시한 모든 방법론도 결국 범용 AI 모델을 우리 회사의 특수한 데이터로 미세 조정해서 우리만의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스스로 추론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미래에 과연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능력은 AI를 코딩하고 만드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AI를 잘 가르치는 기술일까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범용 AI에게 당신의 아주 작고 고유한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정확히 선별해서 먹여주고 당신의 피드백을 통해 세계적인 전문가로 키워내는 그 섬세한 교육의 예술 말입니다. 어쩌면 미래의 가장 비싼 몸값은 개발자가 아니라 최고의 AI 튜터에게 돌아갈지도 모릅니다.